강태준에게 2000년대 초반 서울의 강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그의 제국을 건설하는 전쟁터 그 자체였다. 그는 이 땅의 복잡한 부동산 시장과 금융거래의 미로 속에서 무패의 검투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가 이끄는 투자회사 GK그룹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분석과 함께 때로는 과감한 베팅을 통해 수많은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앞에는 쉬운 승리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대편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조경만 이루그룹의 전무는 태준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노골적인 힘과 노회한 인맥을 앞세워 모든 것을 손에 놓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재개발 사업권 입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숨막히는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태준은 자신의 입찰서를 담은 검은 서류 가방을 굳게 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몸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있었다. 조경만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태준을 젊고 운 좋은 신의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태준은 그런 조경만의 시선을 무시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했다. 그는 입찰 금액을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하며 상대의 수를 읽으려고 노력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창밖으로 비치는 강남의 빌딩 숲은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서로를 견제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다. 조경만은 느긋하게 의자에 기대어 앉아 비서가 건네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젊은 친구가 제법이군. 하지만 세상은 숫자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지. 조경만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태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말은 불필요했다. 오직 결과만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입찰 마감 시간이 10분 앞으로 다가오자 태준의 비서 한수빈이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태준의 귀에 속삭였다. 전무님, 이루그룹 측에서 막판에 입찰 금액을 올렸습니다. 저희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수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이미 조경만의 그런 수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조경만이 어떤 식으로 그 정보를 얻었는지였다. 태준은 자신의 팀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태준은 조경만 쪽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조경만은 여유롭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시계는 태준이 지난 입찰에서 패배한 조경만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조경만은 그 시계를 매번 보란 듯이 차고 다니며 태준을 조롱했다. 태준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명함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이 사업과 관련된 한 정부 기관의 고위 관료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그는 조경만이 그 명함을 이용해 불법적인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직감했다. 그러나 태준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기려 하지 않았다. 그의 승리는 언제나 정직한 분석과 전략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수빈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입찰 금액을 수정해.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숫자보다 100만 달러 더 높게. 수빈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금액은 회사의 리스크 관리팀이 정해놓은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태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가 결코 무모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빈이 입찰서 수정을 위해 자리를 뜨자 조경만은 비웃음을 흘렸다. 겁을 먹었나 보군. 젊은 혈기로 덤벼봤자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일 뿐이야. 조경만은 태준에게 직접적으로 조롱했다. 태준은 그의 말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차분하게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입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조경만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었다. 태주는 이 사업을 통해 조경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기회를 잡고 싶었다. 그는 이미 조경만의 부패한 인맥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수집하고 있었다. 입찰 마감 시간이 임박했다. 모든 회사의 대표들이 수정된 입찰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했다. 사회자가 최종 입찰 금액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조경만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자가 태준의 GK그룹이 제시한 금액을 발표하자 조경만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가 준비한 모든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의 입에서 한숨이 터져나왔다. 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사회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승리했지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에도 태준은 조경만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프로젝트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서명을 마친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조경만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태준 이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 바닥은 넓고 넌 아직 젊어. 조경만은 태준에게 협박을 했다. 태준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당신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저는 당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조경만은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태준은 회의실을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승리라는 희열 대신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사업권을 따낸 것 이상의 의미를 원했다. 그는 조경만 같은 부패한 인물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의 정의감은 그의 사업적 성공만큼이나 중요했다. 그러나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회의장 건물의 복도 구석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태준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은 더러웠고 눈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이가 왜 여기에 혼자 있는지 궁금했다. 수빈은 태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전무님, 얼른 차로 가시죠. 비가 오고 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은 그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눈보다도 깊고 슬펐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태준은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다. 태준은 다시 한번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태준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작고 차가웠다. 태준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태준을 올려다보았다. 태준은 아이를 자신의 채에 태우고 그녀의 부모를 찾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저 집 없어요. 엄마 아빠가 저 버렸어요. 강태준은 자신의 차를 몰아 은서를 태우고 어둠 속을 달렸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작은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태준이 벗어준 외투 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정적만이 흘렀다. 태준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했다. 그러나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하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이의 눈에 비치던 절망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다. 경찰에 인계되면
그녀의 부모에게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다. 태주는 그녀가 버려졌다고 한 말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끔찍한 현실이었다. 그는 핸들을 꺾어 경찰서 방향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었지만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이 아이가 겪은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정의감은 이제 사업적 성공을 넘어 한 개인의 삶에까지 확장되고 있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태주는 은서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은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아파트는 그녀에게 낯설고 두려운 곳일 뿐이었다. 태주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추었다. 여기서는 안전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은서는 그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그가 이전에 보았던 어떤 눈빛보다도 순수하고 강렬했다. 태준은 은서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그의 펜트하우스 층에 멈추자 은서는 더욱 불안해했다. 태준은 현관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넓은 거실과 높은 천장,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화려한 야경은 그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은서는 소파에 앉으라는 태준의 권유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태준은 따뜻한 물을 받아 욕조에 채우고 새 수건과 칫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찾아 건네주었다. 일단 씻고 옷을 갈아입자. 그리고 저녁을 먹어야지. 태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은서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는 것처럼 보였다. 태준은 그녀에게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잠시 후 은서는 천천히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책임감이 강했지만 아이를 키워본 경험은 전무했다. 그는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태준은 비서 한수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빈 씨, 지금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아동 심리 전문가를 수소문해줘.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수빈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무님. 태준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나중에 얘기해줄게. 지금은 내가 시킨 대로만 해줘. 수빈은 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은서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할 계획이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은서가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태준의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셔츠가 너무 커서 그녀의 몸을 완전히 덮고 있었다. 태준은 피식 웃음을 흘리며 따뜻한 우유와 쿠키를 가져왔다. 은서는 배고팠지만 조심스럽게 한 모금씩 마셨다. 태준은 그녀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줄 생각이었다. 은서는 우유를 다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아저씨는 왜 저를 데려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다. 태준은 그녀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버려진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너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봤어.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은서는 태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태준은 그런 그녀의 눈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에게 느끼는 익숙함과도 비슷했다. 이 작은 아이는 그에게 알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선사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은서를 위한 작은 방을 준비해 주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들었고 태주는 그녀가 잠든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사업가 강태준이 아닌 한 아이의 보호자로서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 아이가 다시는 슬픔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냉철한 이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던 삶에 이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하나 추가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났다. 그는 은서가 자고 있는 방을 조용히 지나쳐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태준이 만든 샌드위치는 그의 냉철한 사업가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음식이었다. 은서는 태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에 깨어났다. 그녀는 부엌으로 다가가 그가 샌드위치를 만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태준은 그녀가 깨어난 것을 눈치채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샌드위치를 접시에 담아 그녀에게 건넸다. 은서는 태준이 건넨 샌드위치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빛났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준 경험을 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자신이 사업에서 수백억을 벌었을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에게 은서는 단순히 구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주는 은서와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그는 그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당장 사회복지시설에 맡기기보다 먼저 그녀의 상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싶었다. 태주는 그녀를 데리고 GK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에게는 은서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그녀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는 은서를 자신의 사무실에 데려갔고 그녀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은서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지만 태준이 옆에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그가 가진 권력과 냉철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검은 가죽 소파와 유리로 된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추상화는 차가운 미학을 드러냈다. 은서는 그 거대한 공간 한가운데 있는 작은 어린이용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숫자와 패턴의 연속이었다. 컴퓨터 모니터에 복잡한 그래프 서류 더미의 숫자들이 그녀에게는 무의미한 그림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태주는 자신의 비서 한수빈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지금부터 은서가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해. 특히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파악해. 한수빈은 태준의 지시에 의아했지만 늘 그랬듯이 묵묵히 따랐다. 그녀는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태준의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지난밤의 악몽을 재현하려는 조경만과의 다음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거래는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과 관련된 것이었고 조경만은 이 분야의 전문가였다. 조경만은 태준이 부동산 입찰에서 승리한 것을 아직도 분해했다. 그는 태준의 팀이 아무리 분석해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하려 했다. 그는 이미 시장에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인위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태준의 전략팀은 밤샘 분석에도 불구하고 조경만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 태준은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 거래에서 실패하면 GK그룹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은서는 태준의 책상 위에 있는 태블릿을 가리켰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모니터의 복잡한 그래프 위를 방황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행동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응서야, 그거 아빠 일하는 거야. 태준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은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어떤 패턴을 읽는 것처럼 그래프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쥐고 있는 태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은서는 태블릿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이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태준의 귀에는 뚜렷하게 들렸다. 태준은 그녀가 가리킨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모든 분석가가 정상이라고 판단한 예측 가능한 데이터 구간이었다. 하지만 은서의 눈에는 그곳이 비정상적으로 보였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야 할까? 태준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언제나 은서의 눈빛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초단위로 움직이는 금융시장에서 은서가 지목한 지점에 자신의 모든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의 팀원들은 그의 결정에 경악했다. 전무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 방향으로 가면 큰 손실을 입을 겁니다. 한수빈은 태준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다. 거래가 시작되었고 시장은 태준의 팀이 예측했던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경만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준이 자신의 함정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초가 지난 뒤 갑자기 시장의 흐름이 급변했다. 태준이 은서의 직감을 믿고 투자했던 지점에서 거대한 매도 물량이 터져 나오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이는 조경만이 예상하지 못했던 역방향 흐름이었다. 그의 모든 계산이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태준은 차분하게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했다. 그의 컴퓨터 모니터에는 $500만 숫자가 번개처럼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조경만은 자신의 모니터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그의 그룹은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는 패배했다. 그것도 단 3초 만에.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왜 패배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태준은 은서가 보고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서가 단순히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조작된 패턴과 데이터의 미세한 균열을 감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천재성을 넘어선 일종의 직관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에 가까웠다. 태준은 은서의 능력이 조경만의 부패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태준은 은서와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태준은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고마워, 은서야. 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 은서는 태준의 따뜻한 말에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녀가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곳으로 변하고 있었다. 태준은 은서의 손을 잡고 그녀의 따뜻한 손을 느꼈다. 그는 이제 이 아이를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은서의 능력을 목격한 후 그녀의 존재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특별한 직감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고 싶었다.
그의 사무실은 이제 은서의 능력을 탐구하는 비밀 연구실로 변모했다. 태주는 자신의 모든 지성과 GK그룹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은서의 능력이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한수빈에게 극비리에 그녀의 행동과 시선이 머무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수빈은 태준의 사무실에 은밀하게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했다. 이 기계들은 은서가 어떤 사물이나 숫자에 집중할 때마다 그녀의 시선 이동과 동공 변화를 정밀하게 기록했다. 태준은 그녀가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들 사이에 숨겨진 패턴과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숫자가 나열된 표나 복잡한 금융 차트를 볼 때 그녀의 눈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비정상적인 값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데이터에 숨겨진 오류를 스캔하는 정교한 레이저와 같았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태주는 은서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수빈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은서의 가족은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도박에 이용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도박장에서 은서에게 번호판이나 카드패의 패턴을 읽게 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일종의 도구로 여겼고 그녀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때마다 가혹하게 학대했다. 그녀가 버려진 것은 그녀의 능력이 도박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였다. 태준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은서의 눈에 담겨있던 깊은 슬픔이 어디서 왔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내내 사랑이 아닌 이용의 대상이었다. 태준은 분노를 느꼈다. 그는 단순히 사업적인 승리를 위해 조경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은서와 같은 약한 존재들을 이용하고 짓밟는 이 세상의 부도덕함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정의감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적인 투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태준은 은서에게 절대로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보호하고 그녀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였다. 그는 은서에게 무서운 세상의 진실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녀의 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로 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숫자 게임을 하거나 퍼즐을 맞추는 시간을 늘려갔다. 은서는 태준과의 놀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태준은 조경만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은서의 능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조경만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금융 데이터를 은서에게 보여주었다. 은서는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조경만이 사용한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수상한 거래 패턴을 직감적으로 찾아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지점들은 모두 조경만이 자금 세탁을 위해 사용한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태준은 은서의 통찰력을 통해 조경만의 부패한 네트워크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태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치밀한 방역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조경만이 감추려 했던 모든 불법적인 거래들을 한데 모아 거대한 퍼즐을 완성했다. 그는 이 퍼즐을 조경만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조경만은 태준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태준의 모든 행적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조경만은 태준의 뒤를 캐던 중 은서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조경만은 태준이 단 3초 만에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은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태준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깨달았다. 조경만은 태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처럼 은서의 능력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다. 그는 태준의 팀에 심어놓은 스파이인 김이사를 통해 은서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조경만은 은서를 납치하여
그녀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준을 쓰러뜨리고 복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했다. 김 이사는 조경만에게 은서가 태준의 사무실에 있다는 정보를 흘렸다. 조경만은 이 정보를 듣고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준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파멸로 몰아넣을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부하들에게 태준의 사무실을 습격하여 은서를 납치할 것을 명령했다. 조경만은 태준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태준이 은서를 단순히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강태준은 은서의 능력을 분석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지만 그의 직감은 조경만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 중 한 명이 조경만과 내통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수상한 움직임을 찾았다. 태준은 결국 조경만에게 정보를 넘긴 스파이가 바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오랜 기간 신뢰해왔던 김 이사임을 밝혀냈다. 김 이사는 GK그룹의 핵심 기술 정보와 태준의 개인적인 동선을 조경만에게 넘기고 있었다. 김 이사는 태준의 사무실에 은밀히 접근하여 은서의 사진을 찍고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태준을 돕고 있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빼냈다. 그는 조경만에게 은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과장하여 보고했고 조경만은 이 능력을 탐내기 시작했다. 조경만은 김 이사에게 태준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여 GK그룹의 모든 데이터를 훔칠 것을 지시했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태준을 파멸시키고 GK그룹을 통째로 삼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태준은 이미 김 이사의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김 이사에게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가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김 이사는 태준의 허위 정보에 속아 넘어갔고 조경만에게 계속해서 가짜 데이터를 넘겼다. 태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경만의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조직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다. 그는 조경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태준의 예상은 정확했다. 조경만은 신디케이트 그룹, 즉 SYN이라는 국제적인 금융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SYN은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데 특화된 거대한 범죄 집단이었다. 조경만은 그들의 힘을 빌려 태준을 제거하고 GK그룹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은서의 능력이 GK그룹의 새로운 핵심 기술이라고 믿고 그녀를 납치하여 SYN에 넘기려 했다. 그는 은서를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가져다줄 도구로만 생각했다. 태준은 조경만과 SYN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시작했다. 그는 SYN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은서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은서에게 SYN과 관련된 모든 금융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은서는 그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냈고 태준은 이를 바탕으로 SYN의 은밀한 자금 세탁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은서의 능력은 조경만이 가진 모든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하지만 조경만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태준의 팀에 심어놓은 스파이 외에도 태준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해커들을 고용했다. 그는 태준이 은서를 자신의 아파트와 사무실을 오가며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조경만은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태준의 차를 추적하고 한적한 도로에서 사고를 가장하여 그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태준이 죽으면 은서는 자연스럽게 보호자를 잃을 것이고 그때 그녀를 쉽게 납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어느 날 밤 태준은 은서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도로는 미끄러웠다. 갑자기 뒤에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그들의 차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핸들을 꺾어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그러나 추격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태주는 자신의 운전 실력을 발휘하여 차를 좁은 골목길로 몰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는 옆자리에 앉은 은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태주는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차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말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차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태주는 서둘러 은서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 태주는 안도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조경만이 이렇게까지 비열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조경만을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그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SYN까지 모두 무너뜨릴 것을 다짐했다. 강태주는 자신의 차가 부서진 차에 길가에 멈춰 서자 깊은 분노와 함께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조경만이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났다. 태주는 은서를 자신의 품에 꼭 안고 근처의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은서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날 태주는 조경만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완전히 뿌리 뽑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은서의 능력을 활용해 조경만의 비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다. 태주는 GK그룹의 모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조경만이 사용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모든 금융 데이터를 모았다. 수십만 개의 데이터 파일과 거래 기록들이 태준의 사무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암호문 같았고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은서는 태준의 무릎에 앉아 그 복잡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아저씨 여기요. 이 선이 이상해요. 은서가 가리킨 곳은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미세한 자금, 이동 경로였다. 그것은 마치 조경만이 자신의 부패한 돈을 숨기기 위해 만든 보이지 않는 샛길과도 같았다. 태주는 은서가 가리킨 지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심화시켰다. 그는 은서의 직감을 따라가며 조경만이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는 조경만이 사용한 복잡한 금융 수법과 돈 세탁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은서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태주는 이 모든 정보를 문서화하고 조경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삼기로 했다. 태주는 조경만에게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방역에 나섰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하여 조경만과 관련된 불법 자금 흐름의 일부를 금융감독기관에 넘겼다. 이 정보는 조경만의 일부 계좌를 동결시키는 데 충분했다. 조경만은 갑작스러운 금융당국의 조사에 당황했다. 그는 태준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분노했다. 조경만은 태준의 방역에 보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준이 은서와 함께 자주 방문하는 공원을 알아냈다. 그는 그 공원에 자신의 부하들을 배치하여 태준을 습격하고 은서를 납치하려 했다. 조경만은 태준이 금융당국에 정보를 넘긴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태주는 이미 조경만이 자신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조경만에게 보낸 정보에 함정을 숨겨두었다. 그 정보에는 조경만이 자주 거래하는 은행과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었고, 태주는 그 계좌를 통해 조경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조경만이 자신과 은서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태주는 은서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조경만의 부하들을 따돌리기 위한 미끼를 준비했다. 태주는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조경만의 부하들을 유인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경호원들은 마치 태준이 은서와 함께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공원으로 향했다. 조경만의 부하들은 이 함정에 걸려들었고, 그들이 태준을 습격하기 위해 접근하는 순간 태준의 경호원들은 그들을 제압하고 경찰에 넘겼다. 조경만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계획이 또다시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분노는 이제 광기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태준의 뒤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조경만과 SYND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GK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강화했지만 적들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강력했다. 조경만은 자신의 부하들이 실패하자 SYN의 전문 해커들을 투입하여 GK그룹의 심장부인 데이터 서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정보 탈취가 아니라 GK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켜 회사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GK그룹의 본사 상황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수많은 경고등이 번개처럼 깜빡였고 컴퓨터 모니터의 데이터들은 의미 없는 코드로 뒤섞이기 시작했다. 전문 해커팀은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지만 적들의 공격은 너무나 강력했다. 전무님, 적들의 공격이 너무 강력합니다. 저희의 방어선이 계속해서 뚫리고 있습니다. 수석 해커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이대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은서가 태준의 옆에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태준에게 알 수 없는 힘을 주었다. 태준은 은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패턴을 읽으려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태준은 은서의 능력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은서를 상황실로 데려갔다. 수많은 직원들이 은서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이 작은 아이가 이 거대한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아해했다. 태준은 은서를 데리고 가장 큰 메인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스크린에는 적들이 공격하고 있는 GK그룹의 네트워크 지도가 복잡한 선과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은서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마치 암흑 속에서 빛을 찾는 것처럼 집중했다. 태주는 그녀에게 소리쳤다. 은서야, 내 눈으로 그들의 약점을 찾아줘. 그들이 숨겨놓은 빈틈을 찾아줘. 은서는 태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스크린 위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서의 손가락은 해커들이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방어선 중 한 곳을 정확하게 가리켰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일반적인 해킹 툴로는 탐지할 수 없는 일종의 제로데이 취약점이었다. 그것은 SYN의 해커들이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만든 일시적인 백도어였다. 그러나 은서의 눈에는 그 백도어가 마치 붉은색 경고등처럼 명확하게 보였다. 태주는 은서가 가리킨 지점을 보고 즉시 명령을 내렸다. 모든 인력을 동원해 저 지점을 폐쇄해 그리고 그들의 공격 경로를 역추적해
태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GK그룹의 해커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은서가 찾아낸 취약점을 봉쇄하고 그들의 공격 경로를 따라 역공을 가했다. SYN의 해커들은 자신들의 백도어가 발각된 것에 당황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방역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결국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서둘러 접속을 종료했다. GK그룹의 시스템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태준은 크게 안도하며 은서를 품에 안았다. 은서야, 네가 우리 회사를 구했어.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잠시뿐이었다. 조경만은 GK그룹의 시스템이 안정되자마자 다음 단계의 공격을 준비했다. 그는 태준이 은서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은서를 직접 제거하는 것이 태준의 약점을 가장 확실하게 공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조경만은 은서를 노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준의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은서를 납치하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했다. 강태준은 조경만과의 마지막 대결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경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조경만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그 무대는 바로 서울금융포럼, 아시아 최고의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모이는 국제금융 컨퍼런스였다. 조경만은 이 포럼에 참가하여 그의 마지막 야심작인 국제금융거래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조경만은 자신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 대형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다. 그는 여전히 태준이 자신의 계획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조경만은 자신의 거래 발표가 성공하면 태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한번 금융계의 거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태준이 이미 그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손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컨퍼런스 당일 조경만은 연단에 올라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거래가 아시아 금융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후원장담했다. 청중들은 그의 화려한 언변에 감탄했고 몇몇 투자자들은 그의 거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경만의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태준은 조용히 청중석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조경만에게 질문을 던졌다. 조경만 전무님, 그토록 화려한 거래 뒤에 숨겨진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왜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의 질문은 컨퍼런스 홀을 순식간에 정적으로 만들었다. 조경만은 태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하게 응수했다. 강태준 전무당신이 이 중요한 자리를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당신의 질투심은 이해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은 삼가 주십시오. 조경만은 태준의 질문을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치부하려 했다. 그러나 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어올렸다. 이 태블릿에는 당신이 SYN과 함께 자금을 세탁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명단, 그리고 당신이 금융감독기관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모든 거래 기록들이 있습니다. 태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조경만은 태준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건 조작된 증거입니다. 이 젊은이가 나를 모함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경만은 태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의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다. 태준은 자신의 태블릿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청중들은 그 복잡한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 일련의 불법적인 패턴들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때 은서가 태준의 옆에 조용히 섰다. 그녀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고
태주는 그녀가 가리킨 지점에 마우스를 가져갔다. 그곳에는 조경만이 자신의 거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한 암호화된 메시지가 있었다. 태주는 미리 은서와 연습했던 대로 그 메시지를 해독했다. 태주는 해독된 메시지를 모두에게 공개했다. 그 메시지에는 조경만이 자신의 거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뇌물을 사용했고 어떤 식으로 금융시장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든 청중들은 충격에 빠졌다. 조경만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태준의 능력과 전략을 과소평가했지만 그는 태준의 뒤에 숨겨진 은서의 특별한 능력을 전혀 알지 못했다. 태준은 조경만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그의 파멸을 불러왔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결국 조경만은 회의장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조사원들에게 체포되었다. 그의 거래는 모두 무효화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다. 조경만은 마지막까지 태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태준은 그를 외면하고 은서의 손을 잡았다. 태준은 은서의 손을 꽉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겼어. 이제 너는 자유로워. 은서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과 함께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었다. 조경만의 몰락은 단순한 한 사업가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과 돈이 정의와 인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의 체포는 금융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고 SYN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의 원칙을 지켰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진정한 승리는 조경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은서의 믿음과 행복을 지킨 것이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태준은 은서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의 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고 그녀의 과거를 깨끗이 지울 수 있도록 모든 기록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제 은서는 공식적으로 강태준의 딸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태준은 그녀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심리 전문가를 고용했다. 태준의 삶은 은서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은서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그는 퇴근 후에는 그녀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태준은 은서의 웃음을 볼 때마다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은 은서의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총재가 아니라 아빠로 불리는 것에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 태준은 은서의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태준은 은서의 능력을 연구하는 비밀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곳에 그녀의 능력을 개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그는 은서가 가진 천재성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 은서도 태준의 사랑과 보호 아래 조금씩 변해갔다. 그녀의 눈에 담겨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이라는 든든한 아빠가 언제나 자신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그림을 선물하거나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는 등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은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감동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조경만은 감옥에 갇히고 나서도 태준에 대한 복수심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태준을 저주했다. 그는 태준이 자신을 무너뜨린 것은 모두 은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조경만은 감옥 안에서도 태준에게 복수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찾았다. 그는 태준의 팀에 심어놓은 스파이였던 김 이사를 통해 은서의 존재를 세상에 폭로하려 했다. 조경만은 태준이 아끼는 은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은 원흉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김 이사는 조경만의 지시를 받고 한 언론사에 태준과 은서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 그는 태준이 어린아이의 능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언론은 이 자극적인 기사를 즉시 보도했고 태준은 순식간에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추앙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를 비난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이 모든 것이 조경만의 마지막 바라김을 알고 있었지만 은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강태준은 언론의 공격과 대중의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은서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은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서는 태준의 사무실로 찾아와 그를 꽉 껴안았다. 아빠 괜찮아요. 은서는 아빠를 믿어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태준의 모든 피로와 고통을 씻어주었다. 태준은 은서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임에 키스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태준은 언론과의 싸움 대신 조경만을 법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증거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조경만이 은서의 능력을 도박에 이용했다는 사실과 은서를 납치하려 했던 시도들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았다. 이 증거들은 조경만이 단순히 사업가가 아니라 부패하고 비열한 범죄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태준은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조경만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경만은 이제 더 이상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태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경만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는 은서의 과거와 그녀가 겪은 고통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청중들은 태준의 증언에 숙연해졌고 언론은 그들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준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은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구원하고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경만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했지만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재판이 끝난 후 조경만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이름은 금융범죄자 명단에 영원히 기록되었다. 조경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태준에게 복수하겠다는 말을 내뱉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태준은 그를 외면하고 법정을 떠났다. 그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는 조경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의감과 도덕성을 지켜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세월이 흘러 은서는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밝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그녀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었다. 태준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은서는 태준의 지원을 받아 미술을 전공했고 그녀의 작품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운 패턴들을 표현했다. 태준은 은서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은서의 따뜻한 사랑과 밝은 웃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은서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는 은서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은서야, 네가 내 삶에 들어온 순간 나는 500만 달러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단다. 나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얻었어. 은서는 태준의 말을 듣고 그의 품에 안겼다. 태준과 은서는 함께 강남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권력과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바로 한 아이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아닌 진정한 인간성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로 막을 내렸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